탈수란 땀이나 소변 등을 통해서 우리 몸의 수분이 지나치게 결핍된 상태를 말합니다. 이렇게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는 만성 탈수라고 부른다는데요. 원인 모를 피로, 또 소화불량 등이 계속된다면 만성 탈수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만성 탈수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우리 일상 속에 어떤 습관들이 이런 만성 탈수를 부를까요?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와 함께 건강하게 물 마시는 습관 어떤 건지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흔히 우리가 탈수라고 하면요, 이 무더운 여름철에 좀 물을 많이 못 마신 상태에서 탈수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만성 탈수라는 건 탈수 증상이 조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까? 네, 우리 체중의 70%를 물이 차지하는데요. 네. 만성 탈수는 일반적으로 2% 이상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3개월 이상 가는 것을 말합니다. 현재 만성 탈수 자체가 질환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에 각종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각종 질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네, 뭐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후유증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? 네, 우리 몸에 만성 탈수가 있을 경우에는 피부 노화나 변비, 만성 피로 등의 다양한 건강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. 피부도 구성이 70%가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 피부가 촉촉함과 탄력을 잃어서 쉽게 노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. 또한 현대인들의 이제 운동 부족과 함께 물 수분량이 부족한 것이 만성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. 또 그 에너지 대사가 수분이 부족하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하고 스트레스 등 우울감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밖에도 소화 기능이나 관절통 같은 질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뭐 피로라든가 변비 또 어지럼증 같은 거는 일상생활에서 약간 불편한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 만성 탈수가 계속 이어지면 여러 질환에도 좀 여러 가지 악영향 같은 걸 줄 수 있을까요? 네, 특히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. 물은 소화 과정에서도 음식물의 분해를 돕고 영양분을 세포로 전달하고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관절에도 우리 수분이 많이 필요한데요. 관절 사이에 연골이 있고 그 사이에 윤활 물질에 있어서 거기에 그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만성 탈수가 되면 그 윤활 물질이 줄어들어서 관절에 통증을 느끼고 연골이 손상되기 쉽게 됩니다. 이 밖에도 방광염, 수분이 적게 마시게 되면 방광염 등의 비뇨기 질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사실 수분 섭취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냥 목마르고 말겠지 생각을 했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관절염도 생기고 방광염도 생기고 상당히 좀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우리 몸의 50에서 70%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그리고 또 갈증이 날 때마다 우리가 계속 물을 섭취하는데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수분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나요? 저희가 이제 현대인들은 요새 갈증이 날 때 커피나 녹차 등의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예. 그래서 이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몸속 수분을 배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수분을 섭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기 쉬운 상태가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커피는 마신 양의 2배, 차 같은 경우는 1.5배 정도의 수분을 배출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커피나 차를 마실 경우에는 물도 함께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지 만성 탈수 예방할 수 있고요. 또한 저희가 습관적으로 갈증이 있더라도 그냥 한두 번 넘어가면서 물을 적게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도 만성 탈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네. 뭐 흔히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이미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쉬운데 커피는 마신 양의 2배 그리고 차는 1.5배 정도 수분을 배출시킨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커피나 차를 좀 즐겨 드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또 우리가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또 반대로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? 네, 특히 갑자기 안 먹던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고요. 또
처음에는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. 네. 특히나 이제 심장이나 간,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작정 물 섭취를 늘리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물 양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겠고요. 물을 갑자기 마시는 것보다는 서서히 물 마시는 양을 늘려주고 또 일정량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뭐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.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3리터씩 마셔야 된다.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이제 물이 사실 우리 몸에 특별한 영양 성분이 없는데도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.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인체 구성 요소 중 체중의 70%를 물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물은 여러 가지 그 신진대사에 특히 우리 몸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혈액순환, 소화 등의 그런 원활한 작용을 위해서는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. 체중의 20% 이상 체내 수분이 손실될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네.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평소에 좀 꾸준히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만성 탈수인지 아닌지 혹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? 예, 그래서 자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네. 7가지 정도로 하루 평균 물을 서너 컵 이하로 마신다. 두 번째로 기상시 몸이 붓고 푸석푸석한 날이 많다. 세 번째로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생겼다. 네 번째로 피부가 까칠하고 건조하다. 다섯 번째,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하다. 여섯 번째, 물보다는 음료수나 커피를 자주 마신다. 마지막으로 하루 평균 소변량이 적다. 이런 체크리스트로 자기의 만성 탈수 증상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. 자가진단법 중에 이제 하루에 3-4잔 이하의 물을 마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를 보니까 좀 많이 마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. 하루에 몇 잔 정도, 물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게 중요한가요? 네, 성별이나 뭐 체중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이 물의 섭취량을 세계보건기구가 공고하는 섭취량은 하루에 8컵, 한 컵을 200cc 정도로 생각했을 때 약 1.5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야외 활동이나 운동 등을 해서 땀을 흘리는 경우에는 10% 정도의 수분 보충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. 뭐 물을 마시는 양도 중요하겠지만 이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.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건강하게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시죠. 네.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변비라든지 신체 활동에 신진대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일과 시간 중에 일정 시간마다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. 또 취침 전에는 물을 반 잔 정도 마시는 게 수면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. 음주한 다음 날은 수분 섭취에 더욱 유의해야 됩니다. 음주는 알코올 이뇨 작용이 있거든요. 그래서 수분 섭취에 더욱 유의하셔야 되고 야외에서 약수나 지하수 등을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약수나 지하수에는 세균이나 기생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. 네,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하루에 8잔 정도 물을 잘 마시고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였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